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이 짧은 문장은 이집트라는 국가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지도를 펼쳐 이집트를 살펴보면 국토의 95%가 사막인 황량한 국가가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푸른 선, 나일강이 보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는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1억을 넘긴 이집트 인구 역시 나일강 유역에 밀집해 살아가고 있으니 이집트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목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 나일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일강의 상류 청나일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는 청나일강은 수단에서 백나일강과 합쳐지며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흐릅니다. 이때 나일강의 물줄기 중 85%가 청나일강에서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사실상 나일강의 수도꼭지를 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댐을 두고 두 국가는 모두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장 인구의 절반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며 전기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집트는 인구 대부분을 책임지는 나일강에 물이 줄어든다면 현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에티오피아 댐 건설에 격렬하게 분노하는 이유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약 100년 전 식민지 시대의 협정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2년 당시 영국은 이집트와 수단을 모두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에티오피아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 소바트강 등에서 영국의 사전 동의 없이 물의 흐름을 막는 어떠한 공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1929년엔 영국이 이집트의 나일강 수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며 상류 국가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했고 1959년엔 독립한 이집트와 수단이 전체 유량의 66%를 이집트가 22%를 수단이 가져가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약 10%를 증발량으로 계산했으니 대부분의 수자원을 이집트와 수단 두 나라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이집트에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권리의 증명서였고 에티오피아에 있어서는 불태워야 할 식민지 시대의 잔재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댐 저수용량은 무려 740억 톤인데 이것은 나일강의 연간 전체 유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물통을 채우기 위해 밸브를 잠그는 순간 하류로 내려오는 물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집트의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먼저 유량이 줄면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여전히 중요한 전력 공급원인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는데 수위 저하는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농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농업의 90% 이상이 나일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량 감소는 식량 안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수 부족인데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댐이 없어도 이미 유엔이 지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국제 기준상 물 빈곤의 마지노선은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 1000톤이지만 이집트는 이미 그 절반 수준인 500에서 600톤에 불과하죠. 이집트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에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의 에티오피아를 보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하류국의 강력한 반발과 위협까지 무릅쓰고 댐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억 2천만의 인구 중 60%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낙후된 농업 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이집트가 역사적 권리를 내세울 때 에티오피아는 자원주권으로 맞섭니다. 우리 땅에 비가 내리고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데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에티오피아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 이집트의 이익만을 위해 그어놓은 불평등한 조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외교로 인해 댐 건설에 외부 자금 지원이 막히게 되자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과제로 바뀌었는데 국채를 발행하고 자국민에게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토목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국 자본으로 충당하며 댐은 국민적 자부심으로 거듭납니다. 한편 하류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선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에티오피아가 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그저 발전을 위해 흘려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댐이 물을 가둬서 농경지에 뿌리기 위한 농업용 댐이었다면 이집트의 주장이 맞겠지만 에티오피아의 댐은 100% 수력 발전용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매년 100에서 160억 톤의 물이 증발하고 있는 이집트의 아스한 댐과 달리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은 서늘한 고원지대에 위치해 예상 증발량이 15억 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물 보존에 효율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상류 국가를 포함한 공평한 사용, 양국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뒤에서 동시에 진짜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서로의 의견은 갈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댐에 물을 채우는 담수 기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빠른 발전을 위해 5년에서 7년 안에 물을 채우길 원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도중에 생길 가뭄을 우려해 10에서 15년 동안 최대한 천천히 채우길 원하고 있죠. 두 번째 쟁점은 합의 형태입니다. 이집트는 도장이 찍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원합니다. 가뭄이 오면 무조건 댐의 문을 열어야 하는 등의 강제 조항을 넣어 국가 생존을 문서로 보장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이를 주권 침해라고 거부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물그릇 싸움은 양국의 지역 패권 문제까지도 엮여 있습니다. 중동의 전통적 강자인 이집트가 나일강 문제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나일강 통제권을 상실한다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이집트의 외교적 영향력이 쇠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위치한 외교적 중심지인데 댐이 완공되면 주변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며 지역 패권을 장악할 기회가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이집트가 주도하는 중동과 에티오피아가 주도하는 아프리카 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뒤엔 우방인 중동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요. 미국에게 이집트는 중동 평화의 핵심 축이자 수에즈 운하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가 댐을 폭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에티오피아를 압박하기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우방국 역시 아랍의 물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이집트의 막대한 자금과 외교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1대1로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댐은 에티오피아 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송전선과 터빈 등 발전 설비에는 막대한 차이나머니와 기술력이 투입되었죠. 여기에 서구권이 에티오피아를 외교적으로 공격할 때도 내정 불간섭과 자원 주권을 내세우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왔습니다. 수년간 외교적 공방과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댐 건설은 계속되었고 에티오피아는 합의 없이 담수를 시작해 2025년 9월 9일 준공식을 열며 발전 설비 가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준공식엔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를 비롯해 케냐 대통령, 소말리아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들도 참석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르네상스 댐은 전 아프리카 흑인들의 위대한 성취로 기록될 것이라며 하류 국가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제 댐 계획은 현실이 되었고 나일강의 물줄기는 에티오피아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논쟁은 댐을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옮겨졌습니다. 물을 둘러싼 이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상류와 하류 국가가 서로 합의해 물 방류량을 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상류국 에티오피아와 하류국 이집트, 수단의 협상은 2015년 이후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음에도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일강 문제는 이제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물 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안보 이슈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